네, HIV 치료는 사실은 내과 의사들끼리 모이면요 가장 성공적인 질환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극복이 안 됐고 완치가 안 되고 뭐 평생 무슨 뭐 천의 형벌을 받은 거냐 얘기를 하지만 약물 치료로 생명의 연장을 시켰다라는 그런 효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HIV 치료는 거의 1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기대하는 수명만큼을 살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2017년도에 어떤 관찰 연구가 있었냐면 이성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한쪽이 감염되고 한쪽이 감염되지 않은 커플들을 수십만 건의 사례를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건에 관련된 전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HIV 전파가. 내가 HIV 감염이 됐더라도 약을 잘 먹고 바이러스가 미검출되는 상태를 수개월 동안 유지할 수가 있고 동반되어 있는 다른 성병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배우자 또는 자기 파트너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 과거에 이것이 우리가 이성 커플끼리는 그 전에 상당히 먼저 알려졌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그 사건이 큰 것은 이제 동성 커플들 간에 남남 커플들 간에서도 그러하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졌던 것이거든요. 미국의 감염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마치 꼭 무슨 전도사 같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환자한테 유는 유다. 그러니까 미검출이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그 메시지를 얘기해 주냐는 거죠. 그것이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굉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난 감염인이고 나는 뭔가 뭐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낙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는 관점이 된 거죠. 그리고 약을 더 잘 먹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사 입장에서 유효는 감염인들이 좀 더 약을 성실하게 먹어야 되는 아주 희망적인 목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법률적으로 배우자한테 결핵을 전염시키거나 비형 간염을 전염시켰을 때 처벌받지는 않지만 HIV를 감염시켰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좀 차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유 상태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상대방이 감염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성관계, 즉 콘돔을 쓰는 성관계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HIV 약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마치 콘돔 쓰면 안전하다는 것만큼의 과학적 그런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갖고 있어서 감염인을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요. 감염됐다는 충격이 어디에 비례하냐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기존 이 질환에 대한 생각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당사자가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그걸 바꿔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됐을 때 마음은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요. 사회에서 바라봐주는 시선들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진료를 하다가 저희 환자분이 뇌수막염이 있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다가 그 큰 이제 바늘침에 찔렸어요. 그 HIV 혈액이 묻은 그 바늘에 찔리면 PEP라고 해서 예방약물을 한 달 동안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처방해주는 약을 저도 한 달 동안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 달 동안 모든 상상을 다 해봤죠. 내가 환자가 되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감염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실까, 나를 찾아오르는 것들만 해도 얼마나 큰 용기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B형 간염이었다든지 C형 간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미생물학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HIV나 역사적으로 그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학적이다, 또 어떤 유전자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수세기 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질병은 뭔가 하늘의 재앙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믿어왔죠. 그런 흔적이 현대인들한테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감염병은 이 편견과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병도 그랬고, 결핵도 그랬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랬고, 원인인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건 다릅니다. HIV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럼 바이러스거든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HIV에 감염된 사람하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거나 혈액을 수혈받거나 마약 주사를 맞거나 관련된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관련되어서 보이는 것들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이제 동성애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 콘돔을 쓴다면 절대 HIV 걸릴 일이 없거든요. 반면에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성관계를 콘돔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감염인이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과 원인이다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HIV가 오래 사는 병이 됐기 때문에 HIV 감염인들이 무엇으로 죽는가 의학적으로 보니까 늙어 죽습니다. HIV 감염인이 HIV로 죽는 게 아니라 늙어 죽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오늘날의 에이즈는 두 가지인데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좀 부적절한 이제 차별과 혐오 이런 것들이 에이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동반 질환들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HIV 치료에서 첫 번째가 약물 치료고 두 번째가 금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끝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저보다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해서 인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이분들의 치료 목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HIV를 전파시키는 주된 요인은 감염인이 아니에요. HIV 감염된 분들은 약물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파되는 주된 원인은 아직도 본인이 HIV 감염된 것을 모르는 분들이죠. 또는 그런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주된 전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렇게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세상 밖으로 구출해내서 이제 치료받게 하는 것, 그다음에 감염인들은 열심히 유유라는 희망적인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주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안전한 부부 생활 또는 자기 파트너와의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같이 어울려 보라고 하지만 사회가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서 힘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따뜻하게 나와라,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 가족은 감염인 분들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요. 엄마가 이래서.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변해가서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움직인다면 또 그건 또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HIV, 에이즈 인식 개선을 위해 당장 우리나라에서 사회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다면 진단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뭐 중증 질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더 개선이 되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는 여전히 많이 있고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일단은 이제 청소년 감염인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업 중에서도 청소년 상대로 HIV,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청소년들한테 이걸 좀 제대로 알리고 조심하도록 이 병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지만 그렇다고 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상대의 그런 교육, 예방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수명대로 사는데 이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병원을 떠난 영역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